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조의 윤복은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가 M&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입니다. 처음에는 서설, 두 번째는 국제 M&A 계약에서의 일반적인 고려 사항, 두 번째는 국제 M&A 계약 체결 전에 코로나19가 터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 M&A 사이닝을 하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국제 M&A에 미친 영향을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무산됩니다. 그렇죠? 물론 영업 양수도 계약이라든가 합병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M&A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식 양수도 계약을 기본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무산이 되고요. 그리고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심지어 이전에 만들어진 매매 계약 가격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제 M&A 계약의 종결이 연기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은행이 돈을 안 꺼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 당국의 인허가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고려할 사항은 첫 번째로 타겟, 대상 기업이 가치 내지 가치 조정 내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대상 기업의 운영 방식이 변경이 됐다는 거. 예를 들어서 푸드앤베버리지 같은 회사의 경우에 해외 푸드앤베버리지 멕시코에 있는 회사를 산다. 그런데 그 경우에 기존에 워킹 손님들이 와서 매장 내부에서 먹던 것을 이제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운영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대상 기업의 매출 발생이 드라이브 스루가 과거에는 한 15% 이 정도 발생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는 거의 한 8, 90%가 매장 손님이 없고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에는 워킹 손님이 없고 드라이브 스루 손님만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대상 기업 운영 방식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없을 것이 요건이 선행 조건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맥이라고 그러죠. Material Adverse Change라고 하는데 그것이 코로나19가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 형식에 있어서 그것을 레펠 워런티, 진수가 부항으로 늘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CP라고 해서 Condition Precedent에서 선행 조건으로만 늘 것인지 모두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 고려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IB나 회계법인, 법무법인에서 기업가치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기업가치가 좀 떨어졌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을 하죠. 불확실성을 이유로 그리고 손님이 감소를 이유로 또는 제3자의 third party supplier의 계약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타겟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락박스 모델이라는 것은 체결된 계약서에 체결된 가격 사항이 종결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물론 셀러에게 유리하겠죠. Completion Adjustment라는 것은 지금도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락박스 모델이 많은데 여전히 컴플렉션 모델이라서 컴플렉션 어저스먼트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징 할 때 5%의 룸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룸을 둔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살다 보니까 너네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바로 진수가 보장이 아닌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너네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별로 좀 별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이어가 가격을 떨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경쟁 당국의 기업 심사가 지연됩니다. 기업 결합 심사를 받을 것이 선행 조건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련 경쟁 당국 그리고 당사자인 국가의 관련 경쟁 당국뿐만이 아니라 제3국 그쪽의 시장 점유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당사자가 속해 있는 헤드쿼터가 속해 있는 관련 당국뿐만이 아니라 제3자 3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국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경쟁 당국의 심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과연 어느 범위까지, 어느 나라의 그 경쟁당국까지 그 심사를 할 것인지, 신청을 해서 할 것인지 여부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 타겟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인수금융 절차가 지연됩니다. 그렇죠? 은행이 기업 대출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는 너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M&A라는 거는 은행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남의 돈으로 사는 건데, 그죠? 물론 에코티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금융기관이 설령, 파이낸스를 해준다 하더라도, 우호적인 대출 및 담보계약서를 굉장히 금융기관에 우호적으로, 이자를 대폭 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해외 국제 M&A와 관련해서 JP모간이라든가 뭐 웰스파고라든가 이런 데서는 보시면요, 굉장히 재손 충당금을 늘렸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기업 또는 개인의 디폴트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손 충당금을 많이 늘려서 EPS 어닝퍼 쉐어가 확 떨어졌는데요. 지금 굉장히 이런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은 데서 돈을 액쿠지션 파이낸스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제2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M&A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업 실사 시간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요, 타겟, 자기가 사려는 그 회사, 대상 회사, 그것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그로 인해서 타겟 회사와 third party supplier, 많게는 막 2,000개 됩니다. 그런 회사들, 원재료 어떤 중간재를 공급하는 회사와의 거래 관계가 코로나 이후에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원재료 중간재 공급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문제없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요. 또한 타겟의 third party supplier가 폴스 메저를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가 불가항력에 해당하여서 그 타겟의 원재료 중간재 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또는 타겟이 역으로 제3자에게 코로나로 인한 자신의 채무 불이행이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라는 논의로, 코로나와 불가항력이라는 논의로 저희가 유튜버에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선일보, 조선닷컴에서도 글을 기고해 놓은 거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원재료 중간재 third party supplier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대체 공급자는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IT 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는지, 가령 제가 바이어고 타겟을 산다 하더라도 저의 그 사이버 세큐리티 그 스탠더드는 굉장히 높은데 상대방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를 사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그 회사의 그 IT 그 보안이 뚫리면 제가 그 회사를 샀기 때문에 제 회사의 정보까지 다 노출이 되고 랜섬웨어에 쉽게 노출돼서, 랜섬이라는 건 돈이잖아요. 그 협박금인데 그거 돈을 안 주면은 기존 다 락되어 있는 그 자료를 이거 랜섬웨어 하는 게 이게 상당한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엄청난 기업이고요. 하루에 5,000건씩 발생을 해요. 기업에 딱 랜섬웨어를 심어놓은 다음에 그거 이제 다 그냥 락다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뭐 100억을 줘야 너네 기업의 그 IT에 접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IT 시스템이 타겟에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탠다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랜섬웨어나 아니면은 이런 IT 시큐리티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인슈런스 커버리지는 내가 저 회사를 살 만큼 저 회사의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매력적인가, 굉장히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특히 타겟이 관광업이나 호텔 이런 업의 경우에는 고객 수가 감소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타겟에 있어서 그 근로자들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타겟에 지금 수를 해서 정리해고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지 그것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컨디션 precedent,
라는 게 이제 선행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행 조건인데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계약 체결일과 종결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결일까지 그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도 계약을 종결시키기 위한 선행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왔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CFIUS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거나 가령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의 어떤 회사를 산다. 어떤 회사를 사는데 그럴 때는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만약 승인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계약에서 구속력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웨이 할 수 있는 거죠. 썸더딜. 그래서 그런 승인을 받을 것이 선행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해외에서는 해외 미국 CFIUS 절차가 2000년 1월 13일부터는 외국인이 미국 기업 소수 지분을 갖는 경우에 과거에는 비지배적 지분을 거래하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의 경우에는 강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기업이 소수 지분을 갖는 거라도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이 절차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어요.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충분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보아야 할 것이고요. 진술및 보장이 중대한 면에서 위반이 없을 것, 파격이 중대한 면에서 위반되지 않을 것, 이것이 매수인 의미의 선행 조건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진술 및 보장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봐야 되고요. 확약,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잘 운영을 끝까지 잘 해야 된다. 위험한 담보를 그 사이에 제공을 하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자산 감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포스트 클로징 커비넌트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경업 금지, 유사 상표 사용 금지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심어두죠. 근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도 지켜지고 있는지 매수인이 잘 지켜봐야 되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도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서 자기가 당당하게 이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클로징 전까지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사항,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이사와 검사로 되어 있는지, 매도인은 과거에 그 구경영진에 대한 사연서를 충분히 잘 받아놨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맥이라고 하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이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맥 규정을 이제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선행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으니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너무 많이 미쳤다. 코로나 이후에 기업 재산 가치가 막 뚝 떨어졌다. 항공업, 관광업 이런 데는 내가 계약 체결을 할 때는 8천억이었는데 지금은 1,000억이다, 500억이다. 이거 그냥 안 산다, 안 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약서 체결에는 8천억으로 돼 있어요. 근데 딱 매수인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선행 조건 충족이 안 됐다. 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계약은 서명한 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기재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의무이행 선행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확약 진술 보장이 중대한 면에서 위반이 없을 것. 이것이 크게 큰 것이 없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특히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항이 없을 것. 이 맥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사항을 그냥 어설프게 맥 규정에 편입을 시켰다가는 나중에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아예 파산할 수도 있고요. 파산하는 회사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회사 이런 거 지금 다 파산하고 있어요. 예, 그죠? 그런 맥 규정에 정확히 편입을 시켜야 딜을 클로징을 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드니까 그렇게 잘 규정에 편입을 시켜야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진술 및 부장에도 무조건 넣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내 규정에 있어서 선행 조건이 충족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진술비 보장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줬던 돈을 그대로 뺏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다시 한번 그 M&A 리티게이션을 통해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리티게이션이. 그래서 진술비 보장에도 무조건 넣어달라고 해야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그에 대해서 반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주장하는 건 무조건 반대다, 아니다 하면 되고요. 진술비 보장 조항에서는 representation and warranty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견제장치가 충분하게 매수인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진술비 보장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잘 체크해줘야 되고요. 매도인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진술비 보장 한 번 했다가 나중에 소송당해요. 그래서 타겟에 대해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우리 없어. 웬만하면 이런 건 안전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 그런 코로나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주관적 진술을 삼가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 예측한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현재 그리고 클로징까지 보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술이 테크니컬한 면이 요구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매도인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술 보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디스클로즈를 해야 되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만 싹 진술비 보장을 할 것인지 예술적으로 규정을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거래의 계약 종결일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받는 국가에 있는 타겟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공서가 폐쇄됐고 그로 인해서 사전 승인이나 아니면 사후 승인, 인수 종결을 알리는 그런 폼 HA를 제출을 하는데 미국의 SEC에 그런 모든 절차들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제 M&A 계약 체결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좀 간단합니다. 매수인은요, 도장을 안 찍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매도인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든 살고 싶겠죠. 근데 이제 좀 싸게 해서라도 살고 싶은 매도인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매수인이 마음 변해서 도장을 안 찍는다. 그러면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코로나를 더욱더 위기 반면교사로 삼아서 열심히 해서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거야 라고 하는 매도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M&A 당사자들이 점검 사항으로서는 인수금융이 어렵다는 것, 대상 기업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계약이 연기되고 철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주목받는 M&A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헬스케어와 배달업체예요. 배달업체. 핀테크랑도 연결돼가지고. 우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수 가격이 오릅니다. 막 매도인들은, 우리는 끄떡없고 배달업체 알지? 우리 팔 때 이거,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이 완전 엄청나게 성업이네? 이러면서 인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M&A 계약 체결 후 종결 전 코로나19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인은 어떤 건덕지를 대서라도 나오고 싶을 거고, 매도인은 무슨 일이냐? M&A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종결을 시켜라 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앞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정 변경을 인증을 해야 됩니다. 유통망 수급 문제라든가, 불가항력 문제라든가, 노사 문제라든가, 그리고 고객의 감속폭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관광, 공중, 적대 거부 중에, 그리고 수익 구조 차이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정 변경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인수금융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굉장히 종결을 할 수 있을런지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PEF가 SC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300%까지 그 에퀴지션 파이낸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여전히 인수금융을 여전히 SPC가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의 보험 가입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보험 가입 현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느 카버리가 충분한지 바이어뿐만이 아니라 셀러 입장에서도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디스클로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기업이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효한지도 셀러도 이 부분을 분명히 클리어를 해줘야 됩니다.
또 그 국제 M&A 계약서의 검토 사항으로서는 종결 전 확약사항, 그죠? 프리클로징 커비넌트라고 하는데 포스트 클로징 커비넌트와 달리. 근데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그 확약사항이라는 거는 회사에 대해서 장난을 치지 않고 매도인이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자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담보를 지나치게 제공을 하지 않고 그죠? 막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그 종결 전에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어차피 내 회사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탠스틸 그 부정적 변경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전히 셀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셀러는 추가로 공개할 사항이 있는지 그 진술 및 보장이 종결이라도 꾸준히 진실되고 정확한 거를 보장을 자기가 정말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브링다운 워런티 방식이라고 해서 선행 조건에 그 계약 체결일에 일에 제공된 진술 보장이 종결일에도 진실되고 보장 정확할 것 이런 것을 브링다운 워런티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셀러는 추가적으로 자신이 당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 범위가 적절한지도 코로나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계약 체결 당시의 그 가격이 끝까지 가는 락박스 모델이라도 팔고 싶은 셀러의 경우에는 가격 재조정을 해서라도 파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물론 합의를 해서 그것은 내고의 문제이겠지만은 락박스 모델이라 하더라도 어메인먼트를 통해서 계약을 수정을 해서라도 가격 재조정을 위한 대화가 필수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알아본 바와 같이 계약 종결일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문의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도우에 문을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도우의 대표 변호사 윤호근이었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